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은 자신의 재판에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그 결정에는 대법관은 지금 어떤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취소는요?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문제 없는 거 맞습니까?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 자격이 있는 거는 맞습니까? 사법부 신뢰가 이토록 무너지고 있는데 그 절박함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절박함이 눈꼽만치라도 있다면 사법부 독립 운운하며 오만한 표정으로 국감장에서 그리 앉아있지는 못했을 텐데요. 어디 오늘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어떤지 지켜보겠습니다. 10월 14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 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법사위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부터 시작해서 인사말 또 마무리 발언까지 논란이 많습니다. 자정쯤에 이제 법사위 국감이 첫 번째 날이 끝났고요. 네. 마지막 발언을 했는데 소장님도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부터 뉴스 많이 보셨을 테니까 딱 하나만 좀 짚어서 대법원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했잖아요. 불신의 원인 제공자가 할 말은 아니지요. 왜 그런 불신이 생겼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하는 일에 감 놔라 배 놔라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인식이 철두철미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 법관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대단한 선민의식이자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이른바 시대정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대법원 및 조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 전체의 개혁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대부분 맞는 얘기고 저는 이 점 하나만 보태서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대법관이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는 800원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버스 기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도 있고요. 검사들 왜 누구한테 향응 받았을 때 다 합쳐서 얼마를 넘으면 처벌해야 되니까 뭐 일찍 간 사람 뭐 얼마 빼주고 뭐 해가지고 명수 나눠서 일테면 한도가 100만 원이라면 99만 원어치 저기 했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네. 그것도 있어요. 지금 현 대법관에. 그다음에 14살 여중생과 어떤 연예 기획사 사이에 그 연예 기획사 사장이란 사람이 14살짜리 미성년 여중생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성적으로 그랬는데 결국은 무죄 났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 판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정말. 이거를 무죄라고 한 사람이 지금 대법관이에요. 제가 한두 마디만 들으시면 기억할 만한 사건 3가지를 골랐던 것은 그 사람들을 딱 고점만 뽑아다가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의 직접 판결자거나 당사자가 대법관이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3건의 판결이 기본 상식도 없는 것이고 양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어려운 시험 패스하고 훈련받아서 내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경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면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면 그건 아니지 않아라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양식과 규범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넓은 합의를 이루는 걸 우리는 특별히 뽑아서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에요. 법관 앞에 큰 대자를 붙여요. 이들의 법률과 양식에 따른 판결? 저는 못 믿겠습니다. 이런 대법관이 내리는 어떤 준엄하고도 고매한 대단히 법리가 심오하다고들 하는데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불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떠넘기는 발언이었죠. 예. 그러니까 상식이 아니고 앞뒤가 안 맞아요.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묻고 있는데 네. 나를 불신하지 않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타깝다. 이 발언이 거기서 할 말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아직도 얘기가 잘 안 된다. 예. 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양심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라는 걸 저는 믿지 못하겠고 대법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들의 모임인 대법원의 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최소한 상식과 양식을 국민 다수와 함께 같은 결로 갈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 판결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이제 법사위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마무리까지 이래서 끝까지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예, 법사위 얘기를 잠시 해봤고요.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하죠. 지금은. 네. 중국과 미국이 맞붙었습니다. 지금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통제에 나섰고 미국은 그에 대해서 100% 추가 관세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이제 30분 단위로 트럼프의 발언이 바뀌기는 하는데 오늘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약간 좀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또 날리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딱 이틀 가더라고요. 네. 트럼프 한번 이렇게 칼 뽑았다가 네. 이렇게 넣는 데까지 이틀. 아 예. 뭐 그 타코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저번에 설명해 TACO. 주셨죠. 예. 트럼프는 항상 겁먹은 닭대가리야. 그 뉘앙스 그대로 옮기면 되게 잘 닭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타코라고 미국 네. 사람들 많이 비아냥거리고 빈축이라고 그러는데 그 딱 맞아요. 그 타코의 TA의 A가 always거든요. 어허. 가끔 그런다는 게 아니고 트럼프 쟤는 항상 저래. always. always. 닭 대가리. 네. 대가리는 표준어입니다. 아, 예. 그래. 그렇죠. 동물한테는 대가리라고 하는 거지. 닭이니까. 예. 이 사람이 참 수가 낮다. 그리고 즉흥적이다. 그다음에 천지분간 없이 일단 질러놓고 아니야? 아닌가벼? 그럼 저 산으로 가지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가 싶은데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무기화 삼거나 이거는 예전에도 몇 번 했었어요. 중국이. 예. 그러면 항상 중국은 저런 카드를 두고 쓰는구나 정도는 이미 스터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 역시 플랜 A, B, C가 다 있어야 마땅할 터인데 하다못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명색이 세계에서 뭐 가장 슈퍼파워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의 그 스태프들 사이에서 그렇게 뭐가 안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줘도 안 듣나? 이 선수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외교적 협상의 하나로 뭐 100% 카드를 꺼냈다느니 한국에서 아펙이에요? 에이펙이에요? 그 뭐라고? 둘 다 쓰입니다. 에이펙도 되고 어떻게 아펙도 발음해야 돼? 됩니다. 에이펙도 되고 아펙도 됩니다. 그 또랑또랑 말 잘하는 황현실 앵커한테 네. 정답을 드려야지. 아시아 태평양이니까요. 둘 다예요? 아펙으로도 아펙? 많이 쓰이는데 오케이. 에이펙도 괜찮습니다. 예. 거기 와가지고 우리 시진핑하고 뭐 만날 일 없을 것 같다는 둥 막 이렇게 뭘 쳐놨잖아요. 이게 굉장히 하수인 게 정말 중국과 한번 일합을 겨누고 싶고 압박을 하고 싶다면 자기 카드를 먼저 보이면 안 돼요. 그 바보 아닙니까? 예.
우리는 모종의 중대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로 엄포를 하나 해놓고 상대방 반응 보는 것이지. 너 그거 당장 안 하면 너 100% 때릴 거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서울인지 경주인지 아무튼 우리 보게 돼 있잖아. 나 안 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상대는 있다가 그 좋을 대로 하시든가. 뭐 그러는 거지. 예.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에도 자신 스스로 정책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를 자신이 훼손하고 있는 사람이다. 예. 딱 이틀 만에 지금 꼬리 슬슬 내리면서 뭐 지금 가자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그 뭐 협상 무드가 조금 이제 뭐 하나 만들어질 예. 것 같으니까 어제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예. 가면서 기자들 질문에 뭐 시진핑 그 사람 저 훌륭한 지도자고 중국이 잘 그 뭐 누구나 하나만 얘기 네. 하나만 한 얘기 하면서 예. 이제 이게 대충 뭉치고 끝내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얻은 건 없이 본인의 경거망동이란 말 너무 세니까 그냥 가벼운 경솔함 이런 것만 또 한 번 드러냈고 always 맞구나. 그래서 본인 스스로 채통은 물론이고 권위나 신뢰 같은 것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 아무튼 예. 트럼프가 어디까지 저러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세계인이 네. 이 트럼프의 스타일을 알아버린 게 예. 사실 트럼프가 중국 관련해서 발언을 한 이후에 미국 주식은 물론이고 월요일에 우리 주식도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회복을 바로 해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또 다시 바뀔 것이다, 네.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알아버린 참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예. 참여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월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이고 미국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빠졌잖아요. 뭐 테슬라가 5% 넘게, 네. 엔비디아도 4.96. 아무튼 막 뉴욕 증시 3대 증시가 다 네, 그래서 하락했습니다. 예. 야 이거 드디어 뭐가 한번 세게 맞나 이랬는데 바로 그 바로 다음날 회복을, 복구했고 예. 우리도 데미지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가볍다는 게 그러니까, 이 예. 믿을 수가 신뢰를 없어요. 이미 잃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비행기 안에서 했던 얘기 중에서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하는 게 11월 1일인데 시한이 예. 그게 나에게는 먼 미래와도 같다. 그러니까 약간 한 발 물러선 발언을 했고요. 그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요거가 이제 가까운 미래라고 느껴지지만 먼 미래라는 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해줄 수밖에 없는 말만 맨날 하는데 본인은 상당히 문학적 표현을 한 거라고 하고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되도 않는 소리를 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이 불안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국이 이번 기회에 본인의 아킬레스건을 보인 것이다. 중국 히토류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은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히토류가 말 그대로 희귀한 광물 자원인데 예. 중국에 많긴 하지만 미국에도 뭐 전혀 없지는 않고 그러는데 이게 최첨단 산업 AI나 뭐 반도체 그다음에 휴대전화 등등등 유망하고 촉망받고 어느 국가도 포기할 수 없는 산업 분야에 특히 요긴하게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도 해당됩니다. 우리도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 둘이 그냥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은 영향받을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매우 중요한 제조국가이자 산업국가이고 과학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의 핑퐁으로만 보는 것은 맞지는 않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래서 트럼프의 대응 방식이 특히나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칼 이렇게 잘 쓰는. 그래서 조자룡 헌칼 부리듯 한다. 뭐 이런 속담 비슷한 사자성어도 있는데 중국이 이거 가지고 항상 무기로 삼아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터디가 돼 있고 모든 사람은 면역 예방 주사도 일단은 맞고 있고요. 중국이 이거를 완전히 자기들 맘대로만 할 수 있는 게임 룰도 실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히토류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무기화하면 그 부메랑을 중국도 맞게 돼 있거든요. 예. 중국이 아직은 중간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트럼프는 모든 면에서 역량이 매우 문제가 있다.
그렇군요. 언제 무슨 대형 사고를 칠지 애를 저 물가에 혼자 놔두고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에이펙이 이제 10월 말에 있는데 여기서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느냐도 우리의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뭐 여러 이렇게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는 결국에는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만나서 어떤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 둘이 하드하게 충돌하는 것, 격렬하게 부딪히는 건 피해야 되거든요. 일단 서로를 위해서 피해야 되고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주변 사람들이 말하자면 학교에서 일진하고 신흥 올라오는 2등하고 어허. 제대로 한번 쌈 붙으면 둘 중에 한 놈만 코피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교실도 막 기물 네. 파손되고 따라다니는 애들도 뭐 어장이 나오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예. 아무튼 조용하지가 않으니까. 네. 근데 둘이 그래서 둘한테 좋을 게 일단 없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틀 만에 꼬랑지 확 내리죠. 그러니까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나저나 에이펙 사실 시진핑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까놓고 말하면. 아, 그렇죠. 에이펙 예. 정상회담 관심도 없고 그 이틀 없습니다. 전에가 떠나니까 예. 그럼 시진핑 만나러 올 거면 사진 한 방 찍자고 오는 것은 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미중 간의 패권 다툼에 대한 어떤 모종의 안전지대 같은 것을 만드는 계기는 되어야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동북아 질서에서 특히 북한 문제 우리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어느 선에서 절충을 할지. 어허.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메시지 전 장소가 한반도니까 북한에 대한 메시지도 저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트럼프는 배우잖아요. 예. 쇼맨십 예. 강한 배우. 뻥을 잘 쳐서 그렇지. 그런 점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관세 우리하고는 우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아니, 우리 집에 왔으면 일단 주인하고 하고서 뭐 시진핑을 만나든 한 게 상식이니까. 예. 거기서 3,500억 달러의 지불 규모, 방법, 대출은 얼마인지, 캐시는 현찰은 얼마인지 등등등을 좀 해놔야지 너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요 점이 된다면 저는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트럼프의 스타일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최근에 있었던 또 사례 중에 브라질하고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네. 좀 뭐 이제 폭탄 관세 압박을 하면서도 자기 직통 번호를 좋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번호.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압박하면서도 뒤에서 약간 좀 뭔가 당근을 주면서 내 얘기를 이제 들을 수밖에 없을 걸? 약간 이러는 듯한 느낌? 우리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쇼맨십이 참 강한 것 같고 대차게 세게 나가면은 약간 멈칫하는 스타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아, 그 강약 약강인가요? 그거 뭐 강자한테는 예. 좀 저기 하고 우선 일본과 우리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금 결이 달랐던 건 그렇고 예. 중국도 그렇잖아요. 100% 때리겠다. 나 너 경주에서 안 볼래. 그래도 중국령 가만히 있으니까 지가 몸이 달아가지고 훌륭한 살짝 지도자라고 내리던데. 갑자기. 브라질 이 룰라 저기도 폭력적인 관세다 이러면서 세게 버텼더니 그동안까지는 막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오. 사실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하는 중미, 남미 중에서도 최대 강국이 브라질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원면이나 인구 이런 면에서 무시할 수 없고 브릭스의 중심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브라질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는 있겠죠. 아무튼 최근에 태도가 급변해가지고 둘이 전화하면서 뭐 잘 해보자는 쪽으로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두고는 봐야겠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즉흥적이고 경망스러운데 둘이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친구 먹을 것도 아닌데 직통 전화를. 개인 번호를 줬다 그래요. 설령 그 번호 준들 뻔질나게 뭐 전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사람은 쇼맨십이고 자기의 스타일이자 외교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가 들은 브라질 룰라가 그런 정도의 깜빡 넘어가가지고 예. 미국한테 무호적이라거나 굽히고 들어올 사람이라고 저는 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버티다 보니까 이런 또 해빙 모드가 있는 건데. 그렇죠.
우리도 약간 지금 버티고 있는 버티고 거잖아요. 있는 거죠. 그쵸? 수정안 보냈고 우리 발불려도 잘못하면 당신 발등이 찔릴 거야. 이거 세게 버티는 거죠. 그걸 또 엿볼 수 있는 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물가 상승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그 부메랑이 트럼프 자신에게 올 텐데 당연하죠.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급한 게 아니라 이제는 트럼프나 미국 측이 급한 거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조금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긴 그런가요? 합니다만 미국이 꽃놀이패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미국한테도 반드시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드러나고 있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제까지 200원이었는데 세금만이 때려서 300원이 됐어요. 그럼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든 이걸 만든 사람은 팔아야 하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물가 가격 상승 요인은 생겼는데 그걸 다 해버리면 아예 안 팔리는 것이고 일부는 원가나 이런 데 반영을 하고 어떻게든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수단 해칭 수단이 그렇게 마땅하진 않으니까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미국의 4월 이후로 지금 이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관세 시작한 4월 이후로 예. 미국의 옷값이 소매시장 8% 올랐다 그래요.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오른 거죠. 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고 오디오가 그렇게 생필품일 것 같진 않습니다만 이건 무려 14%. 예.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반영되는 게 불가피하고 이것이 미국 금리 인하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하. 미국이 금리를 0.12%, 0.25% 포인트 내리는 게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데 네. 지금 미국은 인플레를 잡아가면서 금리를 낮추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둔화된다면 애매해지지 않겠어요? 그것은 못하죠. 그럼 금리 인하를 그렇죠. 못하죠. 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도 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피부로 못 느끼는 게 네. 보유한 재고를 계속해서 소비하고 그렇죠. 있다가 네.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는 시작되지 않을까. 오케이, 당연히 아, 그게 예. 경제학 상식적인 네. 전망이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뭐 국내 소비자 일부에서는 비판도 많이 하고 너무 차값 비싸게 받았던 막 이런 비판도 많이 하지만 25% 관세를 물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거죠. 일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감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네.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그 이제 숫자에는 양보를 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했다,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네, 국회에 나왔으면 최소한의 공개 가능한 팩트만 말을 한 걸 겁니다. 예, 예. 위증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건 국무위원이 택도 없는 얘기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논쟁적인 거거나 쟁점은 함부로 공개해서도 안 예.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은 3,500억 달러 전체가 캐시여서는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제 조 장관 얘기 들어보면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은 힘들다는 걸 양해하고 있다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기대치에는 예. 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두세 번에 나누어서 내되 3,500억 불에 대한 숫자도 변동이 없고 그것도 대출이나 지급 보증이 아니라 캐시로 다 3,500불을 투자해야 되는데 버거운이 3번, 4번에 걸쳐서 쪼개서 하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국민들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일단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거 가지고는 국민 설득도 힘들고 당장 우리 외환 보유고에도 영향을 심각하게 미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뭐 스왑 한미 통화 수합 이런 건 안 하면서 한다. 아무튼 그 일방 통행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이 빨리 깨닫는 게 일단은 중요한 팁포인트 같고요. 예.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상을 해나가야겠죠. 캐시 현찰로 투자를 얼마만큼 줄이고 나머지 지급 보증을 어떻게 한다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한다거나 이래야지 않겠어요. 무엇보다도 투자를 해서 남는 이득을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가 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투자 협상입니까? 예. 매우 급하긴 한데 급할 것도 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만 해도 미국 측에서 전액 현금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니까. 보증이나 대출로. 네. 예. 우리 디자인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지급 보정 몇 프로 뭐
현찰 투자 10%. 일테면 3,500억 달러의 10%면 350억 불이면 그런 거야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제 우리 외교 당국과 미국 측이 계속해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네. 협상이 우리 쪽으로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우리 측의 전략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들이 돈 빌리는 문제 한번 한다고 칩시다. 예. 뭐 이제 뭐 이자니 뭐 언제 갚니 어떻게 해서 갚을 거니 그러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돈을 딱 지갑에서 꺼내서 가는 순간 결정되고 그때부터는 저는 약자예요. 아, 그럼요. 예.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며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지갑을 여는 순간은 최대한 늦게 해서 우리로서는 솔직히 나쁠 게 없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국힘이 자꾸 서명 안 했다고 뭐라고 하길래 그 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택도 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좀 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그 좋다고 무슨 사인만 하면 단 줄 알아. 예, 우리가 아주 잘 버티고 있고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거다. 윤석열 때 같으면 막 했겠지.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얘기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경찰이 일단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이진숙을 이제 풀려났습니다. 이진숙은 풀려났는데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이제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통보를 했고 일단 지난 2일 체포됐고 4일에 석방이 됐기 때문에 네. 석방된 지는 9일 만에 네. 세 번째 소환을 통보를 한 건데 그리고 이제 앞서서 뭐 오늘도 그 어디였죠? 저기 국회 국감에서도 이 체포를 둘러싼 논란이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경찰은 계속해서 적법한 체포 절차를 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진숙은 또 일반인 신분으로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선거운동하고 있더만. 그러니까요. 오늘 나온 거 보셨죠? 네. 예. 우선 7번째 소환이고요. 예. 그 사람들 아직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체포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을 두고 체포가 잘못됐어. 그건 아닙니다. 체포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가 됐고요. 예. 법원에서 체포하시오라고 영장을 끊어주니까 그 영장 가지고 잡아왔던 거고 그럼 체포 적부심에서는 왜 풀어줬냐? 이건 제 추측이 99.9%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꽤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진숙 씨가 받고 있는 혐의로는 구속까지 사유는 안 돼요. 아하. 수사 끝에 구속 기소까지는 안 된다고. 예, 불구속 예. 기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예,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구속시킬 만한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건데 두 가지잖아요. 공무원 선거 정치 중립 예. 위반하고 선거법 위반인데 둘 다가 무슨 필드에 출마자로 나가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경하고 부당하게 당선된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둘 다 초범이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안 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생각할 때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구속 사안은 아닐 것 같으니 구속까지 계속 강행할 것은 아니고 일단 체포를 함으로써 신병 확보가 됐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지는 표명이 된 것이니 체포는 이 상태에서 풀어주는 게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예. 체포 적부심에서 풀려난 것이 제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법원에서 이 체포를 진행한 이 절차는 적법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날도 말했잖아요. 예. 체포는 정당하고 필요성이 예. 인정된다. 예. 그런데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까지는 맞습니다. 않아 보인다라는 맞습니다. 거는 예. 오늘 7번째 소환을 한 거예요. 안 했죠. 예. 그동안 6번 했는데 안 했고 그냥 이진숙 씨는 여러 소개할 거 없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쯤은 적부심에서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나와서 그냥 조용히 조사 수사 받으면 받으면 됩니다. 돼요. 예, 예. 제발 개혁이라는 게 뭐냐면 정해진 대로 하자고 예, 예. 하게 돼 있는 거 하자고 네. 세금 내게 돼 있으면 내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그다음에 오늘 와가지고 뭐 그 탄압이 뭐 뉴 노멀이 뭐라고 그랬더라? 이 정부에선 비상식이 뉴 노멀이 된 것 같다. 예. 대통령의 밑보이면 이렇게 될 거라는 메시지 뭐 이런 이거. 것들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 예, 이거. 예, 수갑. 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진숙 씨 저한테 기자 선배긴 하지만 예. 아 선배인가요? 아 소장 입사가 거기가 예. 빨라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뭐 별것도 아닌데 거기는 몇 년 입사 나는 한참 뒤 몇 년 입사인데 예. 비상식이 뉴 노멀 영어대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해. 그런데
비상식의 극치야말로 이진숙 본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대전 MBC 빵집 얘기 이제 창피해서 안 하면 딴 거라도 해보자고. 방통위원장 할 때 둘이 무슨 2인 체제 해가지고 별 이상한 거 한 거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무효 결정 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기름값을 무슨 탱크를 몰고 다니길래 하루에 200만 원어치 기름을 넣어요. 탱크도 꽉 채워도 200만 원 안 들어가는데 이런 본인이 한 못된 짓 같은 건 전혀 생각지 않은 채 탄압받고 있다 비상식 운운하면서 대구시장 나가려고 지금 공을 완전히 들이고 있는데 굳이 이진숙을 우리가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서 유명하게 한 번이라도 더 이 사람은 거론되는 게 지금 목표니까 예. 언론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을 만큼 황당한 사람입니다. 네, T4H님께서 언제까지 개기나 밥빵진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깐깐한 정치 이강윤 정치문화연구소 소장님 고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